여기 스위스의 취리히 국제공항 안. 한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아시아로 출발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는데요. 그녀의 표정을 보니 얼핏 긴장하듯 보이지만 살짝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무언가 큰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사연을 가지고 비행기에 탑승하는 걸까요? 잠시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나입니다. 스위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27살 여행 작가예요. 제가 살던 곳은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이 멀리 보이는 작은 마을이었죠. 어릴 적부터 저는 그 아름다운 풍경에 매료되어 있었어요. 맑은 호수, 울창한 숲, 그리고 초록빛 들판이 어우러진 곳에서 자라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았답니다. 우리 마을은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새소리와 풀벌레 소리만 들리는 그곳에서 저는 책을 읽으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죠. 특히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담은 책들을 좋아했어요. 그 책들을 통해 저는 스위스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제가 살아온 스위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스위스는 사실 단순히 자연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이곳의 사회 시스템은 매우 안정적이고 질서가 잘 잡혀 있어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죠. 특히 건강보험과 교육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제가 자라면서 경험한 스위스의 교육은 창의성과 독립성을 중요시했으며 덕분에 저는 자신감 있고 주체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위스의 치안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안전한 편입니다. 스위스 도시 어디를 가든지 밤늦게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범죄율이 낮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선진국 중 생활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괜히 스위스가 꼽히는 게 아닌 거죠. 스위스는 다국어 국가로서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만슈어 등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포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다문화적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 저는 다른 문화에 대해 자연스럽게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다양한 언어를 접하고 배우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어릴 적부터 학교에서 여러 언어를 배울 기회가 있었고 덕분에 저는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스위스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중립국으로서의 위상입니다. 여러 국제기구들이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평화로운 국제적 대화와 협력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죠. 저는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생활은 그야말로 안락하고 평화로운데요. 깨끗한 공기, 잘 정비된 교통 시스템, 그리고 자연과 도시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은 스위스를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이런 좋은 환경에서 자란 저는 학창시절 글쓰기를 정말 좋아했어요. 선생님들은 제 글이 마치 그 장소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다고 칭찬해 주셨죠. 그때부터 저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여행을 다니면서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글로 옮기는 일, 그게 바로 제가 꿈꾸던 삶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저는 문학과 언어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방학 때마다 유럽의 여러 나라를 다녀봤죠. 프랑스의 에펠탑, 이탈리아의 콜로세움,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등 그 모든 곳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제 안의 호기심은 더욱 커져갔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저는 본격적으로 여행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럽 내 여행지들을 소개하는 글을 썼어요. 그 글들이 여행 잡지에 실리기 시작하면서 저는 조금씩 이름을 알리게 되었죠. 사람들이 제 글을 읽고 그 장소에 가보고 싶다고 말해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점점 더 멀리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럽과는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풍경을 보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아시아로 눈을 돌렸어요. 특히 일본, 중국, 한국 이 세 나라가 제 관심을 끌었답니다. 이 나라들은 제가 자란 스위스와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수천 년의 역사, 독특한 문화, 그리고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정말 흥미진진했죠. 게다가 이 나라들은 서로 이웃하고 있으면서도 각자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나라를 차례로 방문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정말 들떠 있었어요. 밤마다 여행 가이드북을 읽으며 갈 곳들을 머릿속에 그려봤죠. 일본의 벚꽃 가득한 정원, 중국의 거대한 만리장성, 한국의 화려한 도시와 공존하는 궁궐 하나하나 상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시아 여행의 첫 방문지를 어디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첫 번째로 방문할 곳은 일본의 교토로 정했어요. 교토는 일본의 옛수도로 전통이 살아 숨쉬는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사찰들, 고즈넉한 정원들, 그리고 기모노 입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거리까지 그곳에 가면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겠죠?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짐을 싸면서까지 저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아시아에서의 경험들로 제 인생에 또 한 번의 큰 변화가 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그곳에서 보고 듣고 느낄 모든 것들이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 긴장도 되더라고요.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것을 마주할 때의 그런 감정 말이죠. 하지만 이런 긴장감도 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낯선 곳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경험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될 제 자신의 모습까지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정말 궁금했어요. 제 가방에는 항상 카메라와 노트북, 그리고 빈 노트가 들어있어요. 제가 여행 작가를 꿈꾸던 시기에 구매한 소중한 물건들이죠. 이 도구들로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기록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이 여행기가 책으로 출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를 꿈꿔봅니다. 제 글을 통해 사람들이 아시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면서요. 내일이면 스위스를 떠나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게 되겠죠. 오늘은 정말 잠이 안 올 것 같지만 설레는 마음을 안고 잠자리에 듭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공항으로 향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제 가슴은 두근두근 뛰었죠. 창밖으로 스위스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며 이제 정말 새로운 경험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긴 비행 끝에 드디어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간사이 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이국적인 공기가 저를 반겼죠. 공항에서 교토행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일본의 풍경을 눈에 담았어요. 교토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역에서 나오자마자 느껴지는 공기부터가 달랐죠. 깨끗하고 정갈한 거리, 그리고 조용히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첫날, 저는 교토의 유명한 사찰 중 하나인 기요미즈데라를 방문했어요. 산비탈에 자리 잡은 이 절은 그 자체로 예술 작품 같았죠. 웅장한 목조 건물이 주변의 자연과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일본의 건축 기술에 감탄했어요. 특히 절 주변을 둘러싼 단풍나무들이 아름다웠는데 나뭇잎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꼈답니다. 그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후시미 이나리 신사였어요. 수천 개의 붉은 도리가 늘어선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었죠. 그 사이를 걸어가면서 저는 마치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신비로운 느낌을 받았어요. 도리 아래를 지나갈 때마다 뭔가 특별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교토의 정원들도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특히 류안지의 돌정원은 정말 놀라웠죠. 모래 위에 몇 개의 돌만 놓여있는 단순한 구조였지만 그 속에서 깊은 의미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한참을 바라보고 있으니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명상에 잠기는 것 같았답니다. 일본의 음식 문화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교토에서 유명하다는 가이세키 요리를 먹어봤는데 그 정성스러운 플레이팅과 섬세한 맛에 감동받았죠. 특히 음식을 담는 그릇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 같아서 눈과 입이 동시에 즐거웠어요. 차 문화도 인상적이었는데 말차를 마시며 일본의 전통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았어요. 특히 언어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려고 해도 대부분의 현지인들은 영어를 잘하지 못했어요. 레스토랑에서 메뉴를 주문할 때나 길을 물어볼 때 특히 난감했답니다. 그래도 이런 어려움들이 오히려 제 여행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교토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느낀 점도 있었습니다. 전철을 타기 위해 역에 들어섰을 때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 모습이 너무 경직되어 보이기도 했어요. 모두가 조용히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왠지 모를 쓸쓸함을 느꼈답니다. 기온거리를 걸으며 본 전통 가옥들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목조 건물들, 그리고 그 사이로 보이는 작은 정원들까지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가끔 기모노를 입은 사람들을 마주치면 더욱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교토의 밤은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어둠이 내리면 사찰과 정원들이 은은한 조명으로 밝혀져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냈죠. 특히 아라시야마의 대나무 숲을 밤에 거닐었을 때는 마치 동화 속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가끔은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명소들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유명한 사찰이나 정원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조용히 감상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저는 종종 덜 알려진 곳들을 찾아다니며 나만의 특별한 순간들을 만들어갔어요. 교토에서의 시간은 제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줬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 자연과 인공물의 조화,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이런 것들을 보며 저는 문화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죠. 하지만 처음에 느껴던 감정들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큰 실망감을 느꼈어요. 처음에 느꼈던 교토의 매력이 조금씩 퇴색되어 갔죠.
특히 현지인들과 소통하려 할 때마다 느껴지는 거리감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어요. 제가 기대했던 일본인들의 세심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무관심한 태도에 종종 당황스러웠죠. 길을 물어봐도 대부분 무시하거나 짧게 대답할 뿐이었고 가게에서도 친절함보다는 무뚝뚝함을 더 많이 느꼈어요. 교토의 명소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저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장소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정성 있는 문화 체험보다는 상업화된 모습들이 눈에 띄었죠.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 찍는 관광객들, 비싼 가격에 팔리는 기념품들까지 이런 모습들이 제가 상상했던 교토의 이미지를 무너뜨렸어요. 음식도 처음엔 신선하고 맛있다고 느꼈지만 며칠 지나자 점점 단조롭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채식 옵션이 부족해 식사 때마다 어려움을 겪었죠. 제가 상상했던 다양하고 풍부한 일본 요리의 세계는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마지막 날, 저는 키요미즈데라의 전망대에 올라가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았어요. 하지만 기대했던 감동 대신 왠지 모를 허전함이 느껴졌죠. 붉은 단풍으로 물든 도시의 모습은 아름다웠지만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교토에서의 시간들이 제 여행 기록에 특별한 의미로 남겠지만 그건 제가 기대했던 방식과는 다를 것 같아요. 오히려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다고 할까요? 일본을 떠나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이번 여행이 제게 많은 생각거리를 주었다고 느꼈습니다. 동시에 다음 목적지인 중국 상하이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생겼죠. 교토에서의 경험이 아쉬웠던 만큼 상하이에서는 뭔가 다른 걸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창밖으로 일본의 풍경이 멀어져 가는 걸 보며 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교토에서의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상하이에서의 날들, 이 모든 것이 제 여행의 한 부분이 되겠죠. 비행기가 이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 비행 동안 잠을 청하며 상하이에 도착해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해볼지 고민했죠. 이러한 고민들은 저에게 또 다른 설레임으로 다가왔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니 중국 상하이에 도착했고 푸동 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하늘을 찌르는 듯한 고층 빌딩들과 현대적인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와, 이게 상하이구나.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첫날, 저는 예원이라는 전통 정원을 찾아갔어요. 빌딩 숲 사이에 숨어있는 듯한 이 정원은 아름답게 꾸며진 연못, 우아한 곡선의 다리, 그리고 정교하게 지어진 정자들까지 모든 것이 제 눈을 즐겁게 했어요. 정원 안 작은 찻집에서 중국차를 마시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번화한 도시 한가운데 이런 평화로운 공간이 있다니 정말 신기하네. 차 한 모금에 중국의 오랜 역사가 느껴지는 것 같았죠.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밤의 상하이를 바라보며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내일은 어떤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죠. 하지만 다음날 상황은 급격히 변했어요. 아침 일찍 난징거리로 나섰을 때였죠. 멀리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이끌려 걸음을 옮겼는데 제가 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두 여성이 길거리에서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는데요. 머리카락을 서로 잡아당기고 발로 차고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하지만 이건 영화가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죠. 누가 좀 그들을 말려야 할 것 같아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지나가는 행인들 모두 무관심한 표정으로 싸움을 지켜볼 뿐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싸움이 격해지면서 두 여성은 서로의 옷을 잡아 뜯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한 여성의 상의가 찢어져 벗겨졌고 그녀의 속옷이 드러났어요. 깜짝 놀란 저는 제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죠. 세상에, 저도 모르게 탄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는데요. 아무도 그들을 말리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죠. 어떤 이들은 환호성까지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혼란스러움과 당혹감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그 자리를 황급히 빠져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질서란 찾아볼 수 없었죠. 사람들은 서로 밀치고 떠밀며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 했어요. 한 남성이 제 발을 밟았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이 지나갔으며 다른 사람의 가방이 제 얼굴을 때렸지만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죠. 이게 정말 상하이의 일상인 건지 제 마음속에서 의문이 꿈틀거렸어요.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는 시끄러운 통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모두가 제각각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았죠. 게다가 중국 사람들은 잘 씻지도 않는 것인지 지하철 안 가득한 불쾌한 냄새까지 제 코를 찌르는 듯 했어요. 역에서 내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의 설렘은 어디로 사라진 건지 그 대신 제 마음은 불편함과 실망감으로 가득 찼어요.
호텔방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니 어젯밤 그토록 아름답게 보였던 도시 풍경이 이제는 차갑고 무감각하게 느껴졌어요. 화려한 네온사인 뒤에 숨겨진 도시의 어두운 면을 본 것 같았죠. 이게 진짜 상하이의 모습인 건가 하는 생각에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첫날 예원에서 느꼈던 평화로움과 아름다움이 마치 꿈만 같았어요. 그 고요함과 지금 제가 경험한 혼란스러움이 같은 도시의 모습이라니 믿기 힘들었죠. 베개에 얼굴을 묻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다를 거야. 분명 더 좋은 면을 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잠들기 전 저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하지만 펜을 든 손이 멈칫했죠. 오늘 있었던 일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결국 저는 한 줄만 적었습니다. 상하이, 넌 정말 복잡한 도시구나. 그렇게 저의 상하이 두 번째 날이 끝났어요. 내일은 과연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설렘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상하이에서의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중국에서의 여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속 불편함은 점점 커져갔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항상 제 기대와는 정반대였죠. 길을 걷다 보면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큰 소리로 다투는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엔 놀랐지만 점차 그런 광경에 무감각해지는 제 모습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식당에서 옆 테이블의 손님이 종업원과 고함을 지르며 싸우는 걸 봤는데 주변 사람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식사를 계속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정상인 걸까?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지하철을 탈 때마다 제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고 떠밀며 열차에 올랐고 제 발이 다른 사람의 발에 밟혀 아팠던 적도 여러 번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당연한 건가? 의문이 들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공공장소에서의 비위생적인 행동들도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침을 뱉는 사람들은 발에 치일 정도였고 화장실 앞에서 줄을 서지 않고 무작정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다반사로 이런 광경들이 제 눈앞에서 매일 펼쳐졌죠. 한 번은 유명한 관광지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에 정말 놀랐어요. 한 아이가 바닥에 용변을 보고 있었는데 그 부모는 아무렇지 않게 서 있더라고요. 주변 사람들도 그저 지나칠 뿐이었죠. 저는 너무 충격적인 모습에 놀라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이야 그렇다 쳐도 어른들까지 길에서 똥을 싸는 모습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밤이면 시끄러운 소음에 잠을 이루기 힘들고 옆방에서 들려오는 고성방가의 거리에서 울리는 경적 소리까지 마치 이 도시는 잠들 줄 모르는 것 같았죠. 점점 제 마음속에는 우울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고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워졌죠. 호텔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계속 있다간 내 여행이 망가지겠어. 그런 생각이 들자 더욱 답답해졌어요. 중국 음식에 대한 기대도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맛에 흥미를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름진 음식들이 제 입맛에 맞지 않았어요. 한 번은 길거리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서 하루 종일 화장실을 들락날락했죠. 이제 뭘 먹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여행 중에 또 다른 기쁨인 식도락도 즐길 수 없어서 식사 시간마다 고민이 깊어졌어요. 여행 전 세웠던 계획들도 하나둘 포기하게 됐습니다. 박물관 방문, 유적지 탐방 그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죠. 그저 하루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아시아 여행에 대한 내 기대가 너무 컸던 건가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밤에 일기를 쓰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여행 작가로서의 제 꿈이 흔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이런 경험을 글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걸 누가 읽고 싶어 하겠어라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었죠. 상하이에서의 일정이 남아있었지만 점점 한국행 비행기표를 검색하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원래 계획보다 일찍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굳어져 갔죠.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렇게 위안하며 한국행 티켓을 예매했어요. 결정을 내리고 나니 한편으로는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패감이 몰려왔어요. 여행 작가로서 이렇게 쉽게 포기해도 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야. 모든 여행이 다 좋을 순 없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짐을 싸면서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어요. 상하이에 대한 실망감, 한국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의구심이 뒤섞였죠. 과연 한국은 다를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그래도 한 가닥의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상하이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도시에도 분명 좋은 점이 있었을 텐데 내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내 느낌이 틀릴 리 없어. 이곳은 정말 나와 맞지 않는 곳이었어.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중국 땅을 밟아봤어요.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후회, 아쉬움, 아니면 안도감, 정확히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었죠. 비행기 좌석에 앉아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한국이구나. 부디 제발 좋은 경험이기를. 그렇게 저의 상하이 여행은 끝이 났고 아시아 여행의 마지막인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래도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키려 노력했죠.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마치 제가 꿈꾸던 여행지 그대로였거든요. 깨끗하고 정돈된 공항 내부, 질서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까지 마치 스위스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죠. 와, 이게 정말 한국인가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안내 표지판을 찾아보니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영어로도 잘 표기되어 있어서 길을 찾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죠.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동안 제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어요. 심사관님은 미소 띤 얼굴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따뜻함을 느꼈죠. 심사 과정도 빠르고 효율적이어서 놀랐어요. 짐을 찾고 나오는 길에 공항 직원 한 분이 다가와 물으셨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 친절함에 저는 감동받았죠.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어요. 깨끗한 도로, 정돈된 건물들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여기가 정말 대도시 맞나요? 옆자리 승객에게 물었더니 그분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해 주셨어요. 네, 서울이에요. 아름답죠? 서울역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향한 곳은 경복궁이었어요. 웅장한 궁궐 앞에 서자 저도 모르게 숨이 멎는 것 같았죠. 화려한 단청, 우아한 지붕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궁 안으로 들어서자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았죠. 특히 근정전 앞 넓은 뜰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니 마음이 절로 차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곳에서 한국의 옛 임금님들이 나라를 다스렸다니 정말 대단해요. 감탄이 절로 나왔죠. 경복궁을 나와 인사동으로 향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걷다 보니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복을 입은 사람들, 전통 찻집, 현대적인 갤러리까지 이 모든 것이 한 공간에 공존하고 있었죠. 이렇게 옛것과 새것이 조화를 이루다니 정말 놀라워요. 제 마음속 감동이 커져갔어요. 북촌 한옥마을에서는 전통 가옥들 사이를 거닐며 한국의 아름다움에 푹 빠졌습니다. 기와지붕, 나무로 만든 문이 정교하고 아름다웠죠. 한옥 체험관에 들어가 보니 내부 구조도 정말 독특하고 실용적이더라고요. 옛날 양반들이 살았던 곳이라고 들었는데 집에 부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해질 무렵 한강공원을 찾았어요.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며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죠.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 강물에 비치는 그 모습까지 너무나 아름다워서 말을 잃었어요. 이렇게 큰 도시에 이런 휴식 공간이 있다니 정말 대단해요. 감탄이 절로 나왔죠. 스위스에도 리마트강, 아레강, 로이스강, 론강 등 도시에 흐르는 강들이 있지만 대도시에 이런 폭이 넓은 큰 강이 흐른다는 것이 매우 놀랍고 멋졌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기쁨과 감동으로 가득 찼어요. 지하철은 깨끗하고 효율적이었고 길거리는 밤늦은 시간에도 안전하게 느껴졌죠. 정말 한국은 스위스와 다를 게 없는 나라였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아시아 하면 후진국들이 모여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할 텐데 아시아에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호텔방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새겨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훌륭한 나라였습니다. 질서 있는 사회, 친절한 사람들, 전통과 현대의 조화 제가 본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까?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어제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졌죠. 오늘은 남산 서울타워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타워에 올라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니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끝없이 펼쳐진 도시 풍경, 그 사이로 보이는 산들과 강,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이렇게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다니 정말 대단해요.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타워 주변으로 잠겨있는 자물쇠들은 하나의 예술 같았습니다. 연인들이나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공간으로 기억될 것 같아 저도 자물쇠를 하나 사서 걸었습니다. 다음에 한국에 꼭 다시 올 때는 혼자가 아닌 연인과 같이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점심으로는 한국의 전통 음식을 맛보기로 했어요.
비빔밥, 된장찌개, 불고기 등 영상으로만 봤던 음식을 실제로 먹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모든 음식이 정갈하고 맛있었죠. 특히 평소에 채소를 좋아하는 저에게 비빔밥은 획기적인 음식이었습니다. 신선한 야채들과 밥의 조화, 달달하면서도 매콤한 양념의 맛의 밸런스를 더해주는 반숙 계란까지 너무나 완벽한 음식이었습니다. 음식들과 함께 나오는 반찬이라는 것은 종류가 매우 다양했고 건강한 재료들이라 인상적이었어요. 이래서 한국 사람들이 건강하고 피부가 좋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방문했어요. 미래지향적인 건축물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죠. 한국의 전통 건축물과 이런 현대적인 건물이 한 도시에 공존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양성이 넘치는 나라예요. 제 입에서 감탄이 끊이지 않았죠. 저녁에는 명동거리를 걸으며 쇼핑을 즐겼어요. 활기찬 거리 분위기, 다양한 상품들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죠. 특히 화장품 가게들이 많아서 놀랐어요. K-뷰티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서인지 한국 화장품을 찾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또 한 번 한국에 대한 감동이 밀려왔어요.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졌고 매 경험이 새로운 발견이었죠. 잠들기 전 여행 기록을 쓰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정말 완벽한 나라인 것 같아. 이곳에서의 시간이 너무 행복해. 그렇게 두 번째 밤도 행복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이곳에서의 경험들이 제 여행 작가 커리어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어느 때보다 생동감 있게 느껴졌죠. 이제 곧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아침 산책을 위해 호텔 근처 청계천으로 나갔어요. 이른 아침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죠. 조깅하는 사람들, 빠른 걸음으로 출근하는 사람들 모두가 활기차 보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하고 열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러 아침 커피를 마시는데 옆자리 손님이 말을 걸어왔어요. 외국에서 오셨나 봐요. 한국은 어떠세요? 그분의 친절한 미소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좋아요. 한국은 제가 여행한 나라 중 가장 인상적인 곳이에요. 제 대답에 그분도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전에는 광화문 광장을 방문했어요.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죠. 오후에는 북한산을 올랐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꼭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등산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이 한국을 많이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등산이라고 유튜브에서 보았죠. 스위스 하면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알프스 산맥이잖아요. 스위스에서도 저는 평소에 등산을 자주 하는 편이라 대도시인 서울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산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북한산 정상인 백운대까지 올랐는데 오르면서 힘들었지만 정상에서 보는 경치는 정말 끝내줬습니다. 왜 외국인들이 한국의 산을 오르는지 알 것 같았어요. 산을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지친 몸을 위해 한국에서의 마지막 저녁은 한국인들이 좋아한다는 삼겹살을 먹으러 갔습니다. 삼겹살 집에 들어서자 고기 굽는 향긋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어요. 테이블에 앉아 메뉴를 보는데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소주 한 병 주세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죠.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도 삼겹살에 소주를 같이 먹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저도 소주를 주문해봤어요. 평소에 술을 즐겨 마시지 않는 편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같이 먹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직원이 숯불을 피우고 철판 위에 삼겹살을 올려놓자 기대감에 눈이 반짝였죠.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 소리에 침이 꿀꺽 넘어갔어요. 고기가 구워지는 모습만 봐도 너무 맛있어 보여 군침이 돌았습니다. 소주잔에 술을 따르고 한 모금 마셨는데 그 맛에 놀랐어요. 목 넘김이 순하면서도 알코올 맛이 확 느껴졌거든요. 생각보다 독한 맛에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왠지 모르게 또 한 잔 마시고 싶어졌어요. 고기가 노릇노릇 익어갈 때 옆에서 파채와 상추를 발견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쌈 싸먹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상추에 고기를 얹고 파채와 쌈장을 더해 한 입 크게 물었어요. 입안 가득 퍼지는 맛에 눈이 동그래졌죠. 짭조름한 고기, 아삭한 파채, 신선한 상추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맛을 냈거든요. 소주를 한 잔 더 마시니 얼굴이 붉어지고 기분이 살짝 들뜨는 게 느껴졌어요. 마법에 걸린 것처럼 이상하게 계속 마시고 싶더라고요. 이래서 한국 사람들이 삼겹살에 소주를 즐기는구나.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어요. 마지막 고기 조각을 먹으며 뿌듯함과 살짝의 아쉬움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행복감도 가득했죠. 이 맛, 이 분위기는 정말 잊지 못할 거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마지막 소주 한 잔을 비웠답니다. 호텔로 돌아와 짐을 싸면서 눈물이 났어요. 떠나기 싫은 마음이 너무 컸죠. 하지만 동시에 이번 경험을 세상과 나누고 싶다는 열정도 샘솟았어요. 이 경험을 글로 써서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겠어요.
다짐했죠. 다음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서울의 풍경을 눈에 담았어요. 깨끗한 거리, 질서 정연한 교통, 그리고 활기찬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그리워질 거란 걸 알았죠. 꼭 다시 올게요. 한국. 마음속으로 약속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밟아봤어요. 그 순간 눈물이 다시 났죠. 이번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비행기 좌석에 앉아 여행 일기를 펼쳤어요. 한국에 대한 감동을 글로 담아내기 시작했죠.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한국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한국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점점 더 커져갔죠. 집으로 돌아가는 긴 비행 동안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글로 썼어요. 인천공항에서 느낀 첫인상, 서울의 아름다운 풍경,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무엇보다 친절하고 따뜻한 한국 사람들까지. 한국은 제게 완벽한 나라였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곳이었죠.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감동이 밀려왔어요. 비행기가 스위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한국에 대한 책의 개요를 완성한 상태였어요.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랐죠. 집에 도착해서도 한국에 대한 생각이 멈추지 않았어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죠. 모두가 제 이야기에 감동하고 빠져드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가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도 한국에 대한 그리움은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어졌죠. 한국 음식점을 찾아다니고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몇 달 후 드디어 제 책이 출간되었어요. 한국, 나의 특별한 발견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죠. 독자들은 제가 느낀 한국의 매력에 공감해 주었어요. 당신의 책을 읽고 나서 한국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한 독자가 보내온 메시지에 제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언젠가 한국에서 살아보는 거죠.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나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스위스 출신의 여행작가인 그녀가 아시아의 강국인 한국, 일본, 중국을 여행해서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잘 알 수 있는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고 한 그녀의 표현에 한국인으로서 너무 뿌듯한데요. 매년 생활 환경 만족도 조사를 하면 최고 좋은 나라에 뽑히는 스위스에 살고 있는 그녀가 한국이 마치 스위스 같다고 한 말에서 한국도 스위스 못지않게 살기 좋은 곳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그녀를 향해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감동적인 사연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사연들을 놓치지 않고 보시려면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사연으로 전하는 옹기, 감동뚝배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늘 따뜻한 감동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님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